아버지가 이제 효자손으로 이제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요양보호사님이 목을 조르세요, 같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휠체어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그러면 가버리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못 걸으시는 분인데. 근데 굳이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발로 배를 밟고 있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동영상 볼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휘둘렀으니까 죄송하다 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동영상을 봤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두 발로 올라가요, 가슴 위에를. 뭐 손으로 짚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몸무게를 그대로 실어서 올라가요. 그렇게 누르고 있다가 아버지가 아프니까 발버둥 치니까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러요. 말이 안 나오는데요, 지금. 네, 정말, 네, 저렇게 요양소에서 어쨌든 뭐 아버지가 뭐 잘못을 해서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동영상을 보니까 저렇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요양보호사의 입장을 어쨌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이 아버님께서 침대를 좀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바로 들어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로 효자손으로 이제 이 요양보호사를 때렸고 거기에 이제 놀라기도 했고 또 이제 싸움이 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이렇게 되면 아버지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효자손을 뺏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 뭐 또 아버지께서 또 일어나면은 더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는 아버지를 좀 제어하려고 휠체어를 가지고 머리 위를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휠체어로 이렇게 뭐 목을 졸랐다는 거 이런 거는 오해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너무 흥분해 계시기 때문에 정말 또 여기서 더 큰 일이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깨 쪽을 누른 것이지 목을 조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가 됐든 중요한 건 당초 요양원 측의 설명과 CCTV 영상의 상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요양원은 그러면 저 영상 속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풀 영상은 안 봤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양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벌어진 날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효자손을 뺏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내려와서 다쳤다고 보고를 했고 그 실제 CCTV 영상을 봤는데 당시에 요양보호사가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그 다친 내용을 보니까 거기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나오고 안 봤는데 나중에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뭐가 이상했나 싶어서 전 풀 영상을 봤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봤던 거 지금 뭐 신뢰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풀영상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영상 봤는데 7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고 폭행이 있었던 상황까지 딱 4분 정도였더라고요. 그걸 다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드님이 더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요, 교수님? 네, 이 아드님께서 이 영상을 보실 때도 얼마나 화가 났을까 싶은데 게다가 또 이 사건을 깨닫는데 6일이 지나서나 이 상황을 알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 날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4일 뒤에 아버지께서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고 왼쪽 가슴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이제 요양원 쪽에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14일 날 가서 보니까 갈비뼈에 골절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큰 폭행이 있었으면 10일 날 당연히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냥 이렇게 요양원에서도 이 상황을 잘 인지를 하지 못해서 넘어갔다고 해도 아버지께서 이제 이 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가니까 아버지 갈비뼈가 골절이다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면 당연히 다 보호자한테 연락을 먼저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이틀이 지난 16일에 돼서 연락을 한 겁니다. 자, 요양원 측은 우리는 숨길 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노인보호기관과 시청은 이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사관에게 따르면 보호자에게도 연락이 늦었고요. 입소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데 요양보호사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은 채 통증 호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가 늦어진 상황 등을 전부 학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사례 판정을 해서 지자체에 넘길 예정이고요. 지자체에서 영업정지나 단순 교육 권고 등 행정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아버지가 언어장애, 청각장애인 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요양원이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2년 동안 계셨는데 또 다른 학대가 있지 않았나 의심도 든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은 사과를 했고 현재 합의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모두 고소하셨다고요? 그렇죠. CCTV 보고 이걸 고소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경찰에 바로 가는데 고소를 하러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남편이 전화 왔다고 합니다. 어디 쉬냐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지금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50만 원 줄 테니까 좀 참아라 얘기하고 그걸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50만 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예. 절대 우리 아내가 두 발로 하지 않고 한 발로 누른 걸 잘못 본 거라고 하니까 CCTV 휴대전화에 다 영상을 저장해 놨거든요. 이걸 보여주면서 아니 한 발이든 두 두 발이든 발이든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더, 뭐 더 중요합니까? 나아가서 휠체어 바퀴로 지금 누르는 그러니까요. 모습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요양보호사 사과는 없다고 그러고요. 두 요양원, 요양보호사한테 책임을 물을 예정이고 다만 신경이 좀 손상돼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양보호사분도 뭐 맞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손을 맞아서 신경이 손상이 됐다. 그래서 쌍방 고소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발끝이 머리까지. 네, 지난달 10일 가족들은 할머니가 허벅지뼈가 부러지는 대퇴부 골절로 응급실에 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요양원 측이 한 해명은 기저귀를 갈다가 뼈가 부러진 것 같다고 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CCTV를 보니까 사실과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CCTV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당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요양보호사가 베개를 들어서 할머니를 때립니다. 또 할머니가 손을 들자 주먹으로 내려치기까지 하는데요. 이번엔 할머니가 발을 들어 올리자 왼쪽 발목을 확 낚아채더니 할머니의 머리까지 쭉 꺾어버립니다. 할머니의 왼쪽 다리는 부러져서 힘없이 축 처졌고요. 뭔가 이상한 느낌새를 느낀 요양보호사가 할머니 다리를 괜히 만져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대로 기저귀를 갈던 상황이 아니었고요. 이 일로 대퇴부가 골절이 됐고 결국 할머니는 수술대에 오르면서 전치 14주의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의사도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 발생이 아니라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모양이라고 판단했고요. 가족들은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게 CCTV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찍혔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저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치매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정말 이 복통이 터져서 죽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여자 참 인성이 어떻게 보면은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으니까 죄송하다. 뭐 죄송하다라는 얘기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건이 기사되니까 또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식으로 다리를 들다 그랬다. 또 어르신이 꼬집을 해서 말리려고 하던 게 그렇게 보인 거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퇴사한 상태거든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사과는커녕 연락도 한 통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이제 그 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현재 밝혀진 것만 지난 3월에서부터 최근까지 모두 11차례 저렇게 폭행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지금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수사 중인데요. 그런데 또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도 빨리 받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점차적으로 오면 말이죠. 저거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인데 왜 저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 제가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제보 메일과 제보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요양원, 요양병원에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보내신 이런 분들의 제보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방송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당연히 제보자분들의 말씀을 믿고 싶죠. 그런데 지금 이 제보자분처럼 CCTV 영상을 구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좀 방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 이런 폭행 피해를 입는 것 같다라는 심증이 딱 드시면 무슨 수를 좀 써서라도 꼭 CCTV 영상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하지 말라고 해도 저희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참
이 하는 짓을 보니까 과연 저 할머니 혼자겠는가? 진짜 화나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제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이런 사고가 나고 나서 CCTV 5개월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양원 측에. 요양원 측에서 CCTV 업데이트를 이유로 2달치만 주겠다. 그래서 2달치를 하루도 안 빼놓고 한 개도 안 빼놓고 전부 다 꼼꼼히 봤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충격적인 건 이 제보자의 할머니뿐만 아니라 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또 노인분들에게 똑같이 또 폭행을 행사하는 모습이 나오고 심지어 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보호사들 역시 할머니들을 뭐 이렇게 때리고 뭐 이렇게 막 다루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 사건을 일으킨 그 요양보호사는 퇴사했겠죠. 그 사람 빼고 나머지 모두 정상 근무 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일단 다른 가족들한테도 알려야 되잖아요. 예. 알리려고 했는데 이제 네이버 밴드,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그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가 있어서 거기에 이 사실을 좀 알리려고 그랬는데 제보자 가족들을 강퇴시켰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지금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증거 영상들 모두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건 뭐 제보자 주장이라고만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 그 요양원, 그 요양보호사 눈 가리고 아웅. 자, 이번에 덜미가 딱 잡혀버린 겁니다. 저희가 그 해당 요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제작진이 그런데 전화하고서 놀라서 뭐야 이거 하면서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감사합니다. 요양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JTBC 사건 반장님 PD라고 합니다. 네. 뉴스 좀 많이 나온 그 폭행 사건 말인데요. 그건 저희가 모르는 건데, 저희 쪽 잘못 거신 거 아니실까요? 요양원 아닙니까? 요양원은 맞는데요. 저희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저희 쪽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PD가 전화를 했는데 진짜 잘못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너무 차분하게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희 아니고요. 잘못 걸었고요. 들으신 것처럼 그런 일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제작진이 다시 그 제보자한테 확인해 본 결과가 맞습니다. 저 요양원 맞았고요. 지금 그 제보자분에 따르면 모든 언론에 저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할머니 가족들 전화도 저런 식으로 받았대요. 연락을 아예 안 받고 있어서 그래서 제보자가 결국엔 요양원에 찾아갔더니 우리 또 뭐 전화 제대로 응대했는데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또 나왔다라고 해요. 지금 요양원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나섰다라고 하고요. 일체 무슨 위자료가 됐든 병원비가 됐든 이런 손해배상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요양원 측에서 우리 그러면 학대 예방 교육은 하겠다라는 식의 입장은 추가로 밝혔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 알고 전화를 했는데 저희 그런 일 없습니다. 잘못 거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더 분노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죠. 지금 뭐 저게 다 CCTV로 나왔는데 또 전화를 그렇게 받아서 우리 PD께서 깜짝 놀라서 사과를 할 정도니까 저것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그 전략 같은데요. 지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난 이후에 집 근처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회복 중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통상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잘 하지 않는 게 저게 지금 대퇴부 골절이니까 전신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전신 마취를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이제 만약에 치매가 있는 분들은 치매가 훨씬 심해진다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선망 현상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전에는 가족들 얼굴도 다 이렇게 알아보고 이름도 불러줬는데 지금은 자기 딸에게 언니라고 부른대. 어쩜 좋아. 그리고 가족들에게 존댓말로 제발 여기 그 요양원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부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그 어머니, 즉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 딸 같은 경우는 그날 사고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다니던 그 직장을 갖다 그만두시고 바로 이 할머니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또 후유증이 있냐면 나머지 이 그 가족들이요. 야,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왜 저기에다가 모셔가지고 저렇게 됐을까라고 해서 자기들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시지 마세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나왔던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 보고 더욱더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일한 유형의 피해자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요양보호사가
철저한 사법 처리를 갖다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의견을 밝혀왔습니다.